밤이 깊었다. 경복궁 후원의 연못가에 촛불 하나가 외롭게 타고 있었다. 세종은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밤이었다. 전하, 이 시각에 무슨 연유로 홀로 계십니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세종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목소리를 수천 번 들어왔다. 소원왕후였다. 그녀가 손수 솜니부를 들고 왔다. 잠이 오지 않는구나. 별을 보고 있었소. 별이야 매일 밤 그 자리에 있사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오늘따라 다른 것을 보고 계신 듯합니다. 세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왕후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여인의 직감이었다. 중전, 내게 숨긴 것이 있소? 왕후의 손에서 이불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곁에 앉았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이미 알고 있소. 의녀 정순을 기억하시오? 그녀가 15년 전에 궁을 떠났소.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다만 아이의 존재만은 몰랐소. 긴 침묵이 흘렀다. 연못에 잠자리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전하께서 아셨군요. 오늘 저녁 지편전 부제학 이계가 보고를 올렸소. 평안도 어딘가에서 천재 소년이 발견됐다고. 나이 15. 문자를 가르쳐준 이가 없는데 스스로 책을 읽고 하늘의 이치를 혼자 깨쳤다고. 그 아이의 어미가 정순이라 하오. 세종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 아이여, 내 핏줄이여. 왕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첩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아이를 가졌음을. 그래서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전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중전, 내 아이를 내게서 숨긴 것이오? 세종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 가장자리까지 걸어갔다. 발밑에서 물이 출렁였다. 아비가 모르는 사이에 내 피를 나눈 자식이 평안도 산골에서 자랐소. 15해 동안. 전하, 그 아이가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죽을 것입니다. 후궁의 자식도 아닌 천한 신분의 의녀에게서 난 자식은 왕실의 수치이옵니다.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 자식이오. 세종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고요하던 후원이 그의 외침으로 잠시 진동했다. 그는 이내 기침을 하며 가슴을 눌렀다. 왕후가 급히 일어나 그의 등을 두드렸다. 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옵소서. 옥체? 내 몸이 무슨 소용이오.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봐야겠소. 다음 날 새벽 이계는 편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세종은 이미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있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어젯밤 올린 보고 말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이안이라 하옵니다. 어미인 정순이 지었다 하오며 뜻은 하나의 빛이라 하옵니다. 세종이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가볍게 움직였다. 이안. 그 이름을 되뇌는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계는 당황했다. 전하, 그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전하의 혈육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조정이 발칵 뒤집힐 것이옵니다. 특히 영의정 황보인은 이미 세자의 위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무서운 것이 없다. 이미 몸이 많이 상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식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게 임금이라도 바라지 못할 소원이더냐? 이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평안도 산청, 한양에서 사흘 거리의 마을. 이하는 밭에 있었다. 어미가 물을 길어오는 동안 그는 밭을 메고 있었다. 15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래와 달랐다. 뭔가를 늘 생각하는 눈이었다. 산을 보고 있어도 산 너머 무엇을 보는 것 같았다. 이하나, 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보았다. 정순이 항아리를 이고 급히 뛰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낯선 말 세필이 보였다. 검은 관복의 사내들이었다. 이하는 밭에서 나와 어미 앞에 섰다. 어미, 저 사람들이 누구요? 정순이 이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아. 이계가 말에서 내려 정순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순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기품은 여전했다. 정순 씨,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전하께서 왜 물으시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오십시오. 아이도 함께. 이한이 입을 열었다. 어미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오? 당신들은 누구요? 이계가 이한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아이의 눈이, 목소리가, 서 있는 자세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그 당당함이, 그 서늘한 눈빛이. 아이야, 너를 부르신 분께서 높으신 분이시니 예를 갖추어라. 예를 갖추라 하면 먼저 당신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오. 이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게 웃었다. 과연 그렇구나. 한양까지의 여정은 길었다. 정수는 가마 안에서 내내 울었다. 이하는 말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다. 산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강이 이렇게 크게 흐르는 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 번은 이계가 그의 옆으로 말을 몰았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계 대감, 어디서 내 이름을 알았느냐? 어미에게 물었소. 대감은 지편전 부제학이라 했소. 새 문자를 만드신 분들 중 한 명이라고. 이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새 문자를? 그걸 어떻게 아느냐? 평안도 산골이라도 귀는 있소이다. 그 문자가 이미 마을까지 퍼졌소. 나는 그 문자로 쓰인 책을 읽었소. 어디서? 스님 한 분이 가지고 오셨소. 그 스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루 만에 다 익혔소. 이계가 멈추었다. 하루에? 쉬웠소. 왜 어렵겠소?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문자가 아니오. 소리를 쓰는 것이니 귀만 있으면 누구든 배울 수 있소. 이계는 한참 이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종이 밤새 피를 토하며 만든 그 문자를 이 아이가 하루 만에 익혔다. 그 눈빛으로, 그 말로. 아이야. 예. 너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느냐? 이한이 고개를 돌려 이계를 바라보았다. 모르오. 어미도 말하지 않았소. 그러나 어미가 저리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소. 그렇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나는 무섭지 않소. 무섭지 않다고? 무서운 것은 나쁜 일을 할 때이지 옳은 일을 할 때는 무서울 것이 없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이계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경복궁 서쪽 외진 처소. 세종은 그곳에 있었다. 이한이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손등에는 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그 눈이 이한을 향해 천천히 열렸다. 정순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온몸을 떨면서 전하,
세종은 정순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안에게 머물러 있었다. 이안은 들어서자마자 그 노인의 눈빛에 사로잡혔다. 뭔가 이상했다. 이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눈빛 안에 자신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이안이라 했느냐? 목소리가 낮고 깊었다. 예. 이안은 허리를 숙였다. 무릎은 꿇지 않았다. 그의 어미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건만 이안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분은 내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세종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앉거라. 예. 이안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종의 눈에 물기가 번졌다. 책을 좋아하느냐? 예. 밤에 잠 못 이룰 때 책을 읽으면 새벽이 되어도 모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별을 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별들이 왜 저 자리에 있는지, 하늘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땅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세종이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그랬다. 아주 오래전에. 어르신도요? 그래. 나도 그랬다. 밤에 별을 보다가 나를 세우곤 했다. 이안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어르신은 지금도 그러십니까? 이제는 눈이 좋지 않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시면 소인이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별에 관한 책은 여러 권 읽었습니다. 세종이 웃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임금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냥 아비의 미소였다. 정순이 흐느꼈다. 그날 밤 이안은 처소에 혼자 누웠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양의 밤하늘은 평안도와 달랐다. 별이 적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별이 적은 것일까? 문이 열렸다. 이계가 들어왔다. 자지 않느냐? 대감, 솔직히 말해주시오. 무엇을? 그 어르신이 누구시오? 이계가 멈추었다. 왜 그것이 궁금하냐? 이상한 느낌이 들었소. 그 어르신의 눈빛이 내 것과 같았소. 어미 눈에서도 느끼지 못하던 것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느낌이었소. 이계는 긴 침묵 끝에 앉았다. 이안아. 예. 내 어미가 왜 그토록 오래 숨어 살았는지 아느냐?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안아, 너는 지금 아버지를 만났다. 방안이 정지했다. 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천장에 고정한 채로. 이계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분노가 터질 것 같았다. 아니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안은 그냥 누워 있었다. 한참 만에 그가 말했다. 그러면 저는 임금의 아들이요? 그렇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왜 지금까지 숨었소? 어미는 나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소. 어미에게 물으면 늘 죽었다고 했소. 나는 10살 때까지 아버지 무덤이라도 가고 싶다고 했소. 이계가 눈을 감았다. 그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너를 살리기 위한. 이안이 일어나 앉았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눈물이 아니었다. 뭔가 굳은 것이었다. 대감, 말하여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모르겠다. 그것은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아니요. 이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요. 나는 아직 15이지만 내 삶은 내 것이요. 이계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왕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 번째 날 이안은 다시 세종을 만났다. 이번에는 세종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이계한테 들었느냐? 예. 화가 나느냐?
이안이 잠시 생각했다. 화가 났소. 그러나 오래 화가 나 있을 수는 없었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미를 원망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소. 그러나 생각해보니 어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오. 어미는 나와 함께 살았소. 단지 아버지를 숨겼을 뿐이요.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더 행복했을까? 모르겠소. 나는 내게 미안하다. 세종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삭혀온 슬픔이 흘러나왔다. 이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물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다.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께서 미안하다 하시면 나는 뭐라 해야 합니까? 그냥 들어라.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소. 말하거라.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문자. 훈민정음. 세종이 눈을 깜빡였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소. 그것으로 쓰인 책을 읽었소. 그 문자 서문에 이런 말이 있었소.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소. 세종이 조용히 들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소. 내 뜻을 펼 수 없는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소. 그런데 이제 그 문자가 있으니 나 같은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겠소?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 문자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오? 세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것이 이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한 일은 나쁜 것이 아니오. 그리고 어미가 한 일도 나쁜 것이 아니오. 나는 이제 괜찮소. 이안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15해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황보인이 이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사흘 후였다. 궁궐 안에서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는다. 황보인은 즉시 신복 둘을 불러 지시를 내렸다. 그 아이를 처리해라. 신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의정 대감, 그것은 전하의 혈육이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세자의 위를 노리는 자들이 이 아이를 깃발로 세울 것이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나 만약 전하께서 아신다면 전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이 가신 뒤에 물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날 밤 이안이 머무는 처소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계는 눈치를 챘다. 그는 급히 이안의 처소로 갔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이안은 이미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알고 있소. 알고 있다고? 누군가 주변을 돌고 있소. 발소리가 평범하지 않소. 조용하지만 의도적이요. 이계가 놀랐다. 어떻게 알았느냐? 산에서 짐승 발소리에 익숙해지면 사람 발소리도 들립니다. 이계가 이안의 손을 잡았다. 따라와라. 조용히. 두 사람은 처소 뒤편 담장을 넘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안은 이계의 손을 잡고 달렸다. 처음 달려보는 궁궐의 복도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계가 속삭였다. 빨리. 그들이 꺾어든 복도 끝에 빛이 보였다. 촛불이 하나 켜진 방.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세종이 있었다. 이계가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 어떻게 여기에? 나도 알고 있었다. 황보인이 움직인다는 것을. 세종이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도 그를 바라보았다. 밤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다. 이안아. 예.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다. 이것이 아비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아버지. 이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나는 지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처음부터 내 존재를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었소. 그냥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싶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문자가 있소. 나는 그것으로 살아갈 것이오. 내 이야기를 쓰고 내가 배운 것을 쓰고 하늘의 이치를 쓰고 그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것이오. 세종이 이안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15살 아이의 어깨가 이렇게 단단할 줄 몰랐다. 나는 너를 왕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자유가 무엇이오? 두려움 없이 묻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방금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안이 웃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사흘 뒤 이안과 정수는 한양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밤 세종은 이안을 다시 불렀다. 그는 직접 쓴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무엇이오? 훈민정음 해례를 내가 따로 필사한 것이다. 책에 실리지 않은 내 생각들도 담았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안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새 문자로 빼곡히 채워진 글들이었다. 읽다가 그는 눈을 멈추었다. 아버지, 여기에 이렇게 쓰셨소. 뭐라 쓰여 있느냐? 이 글자를 쓰는 자는 어느 누구도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렇게 세종이 눈을 감았다. 그것이 내가 이 문자를 만든 이유다. 이안이 두루마리를 품에 안았다. 이것을 어미에게도 가르쳐 드리겠소. 그리하거라.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그리하거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세종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환해졌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안이 일어나 절을 했다. 깊고 정성스러운 절이었다. 아버지, 오래 사십시오. 세종이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안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오랫동안 밤이 지나도록. 이안과 정순이 떠난 날 세종은 후원에 다시 혼자 앉아 있었다. 소원왕후가 와서 그의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이불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냥 왔다. 보내셨사옵니까? 보냈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세종이 하늘을 보았다. 별이 쏟아졌다.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자유롭소. 나보다 더 행복할 것이오. 내가 임금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소. 왕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전하는 전하로 태어나셔서 그 문자를 만드셨고 그 아이는 그 문자를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사옵니까?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세종은 일어나려다 멈추었다. 그냥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다. 오늘은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았다. 별이 선명했다. 중전. 예. 저 별이 보이요? 저 동쪽 별. 보입니다. 이름이 있을 것 같소. 저 별에도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세종이 잠시 생각했다. 이안이라 하겠소. 왕후가 웃었다. 눈물이 나지만 웃었다. 좋은 이름이옵니다. 두 사람은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번지면서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별이 이윽고 아침 속으로 녹아들었다. 어딘가에서 이안이 걷고 있을 것이다.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새로운 길 위에서 어미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